네. 네, 착석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시 30분까지 포럼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종합토론 시간이 대단히 짧게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시작하면 앉아주시겠죠? 네. 종합토론 시작하기에 앞서 분과 토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별 발표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과 이은경 선생님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과에서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1번 서로 갖고 정리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네. 첫 번째 주제로 새롭게 등장한 공유 활동팀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공유 활동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군다나 직접 물어야지 우리끼리만 얘기해가지고 부족하지 않는가. 직접 묻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MBO 활동가들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활동가가 나왔는데 서로 간에 어떤 활동가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연계성이 필요하고 이분들을 파악을 해놔야지 MBO 지원센터는 이분들을 파악해놓고 지역단체에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공간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단순히 이렇게 그 대관 개념을 넘어서 이분들이 이제 모임 활동도 하고 싶고 하는데 그런 모임 활동에 대한 그 공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활동도 이런 공간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MBO 지원센터에서 이제 단순한 모임들도 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 홍보도 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청년 활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청년 활동가들이나 지금 이제 활동가들에 대한 소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또 시니어들의 활동가들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청년 활동가가 이제 어쩌면 지금 마을에서보다 좀 더 다양한 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을에서는 시니어 활동가들에 대한 새로운 등장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른 팀에서도 이 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좀 성장했다. 이분이 이제 좀 이쯤 맡기겠다 하면은 국가에서 이분들 대부분이 좀 데려가 버리십니다. 또 아니면 다른데 일자리가 있는 그런 안정적인 그 수입이 있는 곳으로 이분들이 가버리시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인재의 부족한 문제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도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분명히 다른 팀에서도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시대, 민의 역량 강화가 나왔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앞에 부분 이야기랑 저희가 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민의 역량 강화는 결국은 사람에 대한 역량 강화가 아닌가 이래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행정관리 속에서 안정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장 저희가 이제 얘기가 핵심적으로 됐던 것이 우리가 행정을 알아야 되느냐, 행정이 우리를 알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좀 재밌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공무원이 우리 민에 와서 연수를 이렇게 와서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또 우리 민도 행정에 가서 연수를 가서 우리도 서로 간에 배워서 서로 이해하고 그 일에 대한 그 서로 간에 좀 그런 생각 이런 걸 다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교육도 단발적인 짧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구체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뭐 학기제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학점제 이런 것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또 저희가 또 그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상호 신뢰 관계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의 외국 사례 같은 데 보면은 조례 과정을 통해서도 이런 변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또한 이런 조례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저희가 이 실무자인가 활동가인가 사실은 앞에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 뒤에 가서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실무자라고 했는데 활동가에서 저희가 실무자로서 키워놨는데 실무자 부분이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실무자이고 어디까지가 활동가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제가 다 정리를 다 못해드려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치면은 자료로 저희가 NPO 지원센터 이 자료와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서 넘겨드리고 여러분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팀의 또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자 제가 이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분과 박미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냥 앉아있죠. 네, 저희에서 우선은 새로운 공익활동 시민이라는 것에 이제 저희도 정의가 무엇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얘기를 시작으로 우선은 새롭게 등장한 활동가들을 좀 중심으로 폭넓게 인식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는 이제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과 궁금증,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관련한 질문도 많이 하면서 실제로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이 센터의 지원으로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즐거운 교육상상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센터로부터 이제 토론회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그래서 그게 작은 지원일 수 있지만 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돼서 이제 그러한 지원들, 현재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워킹그룹이나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 의제화되고 정책화됐지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곳,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연대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러려면은 자신의 이런 의제를 넘어서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활동가들이.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서서 이제 행동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의 주체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젠더 의제 활동가들도 실제 여성이라는 저 폭넓은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장애인의 성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러한 것들을 교차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나서 그러한 또 새로운 의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좀 해 나가자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주요하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얘기가 됐었고, 이거는 민의 역량 강화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건 아닌데, 실제 센터에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 굉장히 좋은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해서 많이 공유하고 활동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서로 좀 토론도 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분과 송민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도 유형에 정의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비슷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고 좀 압축적인 그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시사하는 바가 커서 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컴퓨터 실무 교육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는데 그분이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다음 기수 교육생을 모집할 때 전 기수분들이 다음 교육 기수에 보조 강사 역할을 좀 해달라. 대신 수당을 5,000원씩 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단체에 지금 활동가로 성장을 하게 됐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최소한의 보상을 통해서 보람을 좀 느끼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면서 공익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으니까 그 평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 또는 공익활동가의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보람, 보상, 책임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등등등 해서 도움단위 주민자치회만 가도 무수한 단체들이 모인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를 이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생단체들은 거기에 끼어 들어가기조차 매우 힘들다. 그래서 신생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단체로 어떤 그 진입했을 때 그 발언권과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얘기 쭉 하다가 이게 새롭게 등장하는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적인 의미로서 거점 공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 거점 공간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얘기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협치 시대에 다양한 거점 공간들이 생기고 있다. 마을 활력소를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다시 한번 그들만의 공간을 선점한 사람들의 공간 이렇게 지금 많이 관련 위험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그 공간이 그 구청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는 그 동 또는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결정권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시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활동,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좀 강화할 거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공공 영역에 대한 이해를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기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마치 용역을 하는 용역업자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그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치시대의 민의 역량 강화는 정말 바닥에서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바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바닥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닥이 지금은 동단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분과 김미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네, 앞선 분과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통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그 이규호 교수님의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에 마음에 남은 부분을 얘기했을 때 지역 활동을 하더라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지역 공부가 좀 필요하고 지역 연결 교육에 또 충실히 이루어지면서 지역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지역을 좀 충분히 알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색을 알아야 그곳으로부터 발현되는 의자가 지역을 넘어 또 느린학습자 공부방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책이 전국 단위로 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또 예시로 보면서 이것 또한 지역이 딱히 정해진 부분으로서가 아닌 전체적인 총화적인 부분으로서 시민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 활동 거점의 재기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겨나져 있는 그런 거점 공간들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수정의 역할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공익활동가의 개념 정리는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익활동 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익활동을 지금 해온 기존의 활동가들은 조직을 진단하거나 재설계하는데 어찌 보면 전문가일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공익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새롭게 생기는 신생 단체 또한 그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가 여태까지의 그런 힘으로 진단도 하고 또 재설계를 도와주는 부분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NPO 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있으니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후발 주제로 나와지는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익활동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활동가와 청년활동가에서 공익활동가나 실무자에 대한 그 경계성에 대한 혼선이 아까 말씀 나오셨듯이 똑같이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들은 구체화된 그 가치의 차이와 그 실현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사업이나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NPO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좀 한번 펼쳐봐 주면은 가치 점검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협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협치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협치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정권에 대해서 또 고민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건강한 토론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네, 모든 것은 관계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지원이나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NPO 지원센터에서는 큰 그림으로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단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매몰될 때는 전체적인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길을 잃기 쉬우니 큰 그림으로의 맥락 파악을 위해서 정책 큐레이션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을 좀 NPO 지원센터는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른 것은 공통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바로 요 그 분과 토의에 대한 정리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내년 그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분과 토의 내용들이 내년 계획이나 그 이후에도 수렴되어져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동북권 NPO 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이기호 선생님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연구 발표 내용과 그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살짝 손을 드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없으십니까? 너무 완벽한 강의를 해주셔서 네.
그러면 여기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온전히 쉼을 줄 수 있는 사업 기회, 여러 단체 네트워크를 엮어서 한 번에 주관하는 형식이 아닌 활동가의 일정과 상황, 형평에 맞게 기획해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지역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제를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의 협업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 민의 역량 강화는 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견인력을 가지는 것이다. 인재발굴대학 주민센터의 마을활동가를 피아라는 교육, 공익활동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그러면 지금 분과토의 내용 공유해 주신 내용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쪽지 내용을 가지고 이기호 선생님 들으셨으니 그와 관련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럼요. 예, 일단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토론하시면서 질문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이제 공익활동가가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사실은 저한테 묻기보다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익활동가 들어온 친구들은 월급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활동가라기보다는 실무자로서의 기능 또는 직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너는 의식이 없어라든지 운동하러 여기 운동하는 곳이라고 강요하면 금방 그 순간 꼰대가 되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세대 간 갈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활동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뭐가 공익이냐, 이게 공익이 아닌 거는 뭐냐, 정해진 것,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들만 그런 공익이냐, 그렇지 않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공익활동가가 누구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지역마다 워크숍을 해서 그 내용들을 좀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생애 주기별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생애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드는 것, 그래서 일직선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애 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왜 추석 때 그 집에 내려가면 젊은 친구들이 너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장가 가냐는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너 왜 취직 안 하니 말 듣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취직 안 하는 청년들이 취직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굉장히 박탈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취업 안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률하고 실업률이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마치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가 언제든지 사실은 은퇴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 가서 특히 이제 남성들 경우에는 이제 조직문화에 비교적 적응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 이런 표현 쓰지만 사실은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 안전망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굉장히 다양한 경로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한 직장에 가면 충성을 해야 되고 따라서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형성돼요? 갑을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해피할까를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30대 어떤 직장 꼭 나이대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 하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그 시니어들이 사실은 요즘 시니어라고 하는 게 50 플러스라는 말 하니까 또 지금 50 플러스가 다 386들인데 그 친구들은 50대가 된 자기들 걱정만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비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나이대별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50대, 60대들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무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마을에 와서 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호성. 근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주민자치 하던 그룹에서 그 왈사대학 선생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주민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민인가? 지역에 산다고 모든 사람이 주민이 되는 게 아니다. 공무원 주민, 예컨대 뭐 소상공인 주민, 대학생 주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이 되어야 되고 주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면 자기는 주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주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못해요.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쭉 적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그 들어온 것들 중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러분들 그 질문 중에 좀 편하게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적극 동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단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들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좀 제가 나쁘게 표현해서 호객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겹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겹치기 호객행위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단체 활동가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성과와 일의 주기를 조금 시민들의 호흡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공익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지원사를 하다 보니까 관에 의해서, 이게 관의 속도와 관의 시간과 관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협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좀 관료적 관료가 나쁜 건 아닙니다. 관료가 효율성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행정 중심 어떤 관료적 식민화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논리로 우리가 그걸 얘기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꼭 1년 단위로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업은 3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충전 받는 문제는 제가 마을대학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은 우리 마을은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마을대학에 보내는 것으로서 일을 하게 한다. 한 달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통전적 시각도 갖고 재충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1년에 한 달씩 한번 가져보는 실험도 한번 해보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를 길게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으로 키우지 않고 이른바 유럽 시티즌으로 키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학이 학생들을 섞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 학생들을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학교마다 어떤 데 멘토링으로 하고 어떤 데 미국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80년 초반에 유럽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볼로냐라고 이태리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학점을 뭐라 그러죠? 표준화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각 단체들이 표준화해갖고 마을 학점 은행 같은 걸 하나 해서 마을에서 이 정도 예컨대 한 15학점 정도 받으면 대학원 가서 한 학기만 하고도 1년만 하고도 뭐 졸업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이 마을 대학을 통해서 외국 탐방도 좀 갔다 올 수 있고, 저희 대학원에 인턴제가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가서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대학하고 여러분이 연계하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거점 마을 활력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 좀 많이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디지털 공간 얘기도 했고, 그 단체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 공간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점 공간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대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너무 잘 되면
공동체 자체가 자연스럽게 폐쇄적이 됩니다. 울타리를 만들게 돼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멤버와 멤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멤버 안에 만들어지는 그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타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마을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희 마을 공동체가 잘 되려면, 그러니까 그런 폐쇄적인 멤버십을 만드는 공동체를 한쪽으로는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멤버십이 어떻게 열린 공간으로 갈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좀 항상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열린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드는, 그래서 한쪽으로는 더 로컬라이즈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관계 맺는 작업들을 놓치지 않는 그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케이스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 기회가 되면 여러분 지모토 가쿠라고 일본 말인데요. 지원학, 그러니까 지역이 으뜸이 되는, 으뜸 원자였어요. 지원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 풍토예요. 풍토. 토는 땅. 뿌리를 내려야 된다. 땅이 없으면, 지역이 없으면, 마을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는, 주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풍은 뭐냐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을에 살다 보니까 마을에 너무 익숙해져 갖고 내가 가진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구스마키라는 마을하고 그다음에 미나마타 마을에서 마을에서 동시에 이 이론이 밑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마을 외부 손님을 많이 받아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마을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우리 마을의 자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을과 이 공동체가 되는 마을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해 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동북권 NPO 지원센터잖아요. 동북권이니까 내구가 있지만 내구 안에도 또 그 생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양한 마을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마을은 어떻게 더 마을이 되어가는가, 그 두 가지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공익활동과 못지않게 그래서 누가 주민이냐, 어떤 사람이 주민이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까 꼭 운동성을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운동성을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을 모두 활동가나 운동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극히 저희 세대들의 꼰대적 사고이고요. 이 사람들의 관심과 취미, 여기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을 어떻게 즐겁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 일이 필요하고, 즐겁게 운동해서 만들어진 즐거움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도 공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마을에 가서 살고 싶고 자기 행복도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질문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약속한 시간은 3분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운동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운동할까요? 식상한 얘기지만 역시 인간의 존엄이나 평등이나 참여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저희들의 고민과 함께 오늘 수없이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서 꼭 그냥 글로써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센터장님? 네, 센터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나, 동의하신다면 저희 순서표에 이 토론을 다 마치고 아까 이제 오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신 센터장님과 강풀포럼 이사장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또 다 같이 함께 하셨다고 고맙다는 또 맺음 인사를 하시는 30초만 하시죠? 네. 그러면 박영주 센터장님, 네네. 특별하게 뭐 할 얘기는 없고요. 오늘 귀중한 소중한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실천해 가는 일이 저희 NPO 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훈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서 고맙습니다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교 교수님이 연구한 것 간에 오늘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NPO와 그들이 그만에 그 4-5차례 꾸준하게 오프를 했어요. 우리 동북권이 시민사회가 해야 할 것과 NPO가 뭘 해야 할지 하나씩 하나씩 짚은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후에 내년에 이렇게 모든 걸 다 사업할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훌륭히 6분 초과했나요? 그럼 이상으로 제3차 동북권 NPO 포럼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